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오밴드, 공중회사 민법 김하혜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박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62일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민박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4시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서 3자간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자간 하셨죠? 오늘은 3자간입니다. 자, 먼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노란색 글씨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는데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신탁자가 다 있다. 그렇게 가세요. 즉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친척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죠. 그리고 갑이 부동산을 사러 다니다가 평소의 부동산을 만났죠. 마음에 들어서 갑이 매매합니다. 돈도 갑이 병에게 줬죠. 그리고 부탁했죠. 그러면 등기만 을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매일 누가 했죠? 신탁자 갑. 돈 누가 줬어요? 갑. 이처럼 뭐든지 신탁자 갑이 다 있는데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것을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그럼 약정과 등기의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죠. 그럼 원칙 다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 매도인 병이 됩니다.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이 하는 거죠. 따라서 법적으로는 을등기 말소는 물권자 병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할 수 있어요? 병.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머물러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그냥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이제 갑은 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이 어떻게 등기를 취득할 것인가? 자, 여기서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갑은 매수인인데 등기하지 않아서 아직 물권자 아니죠. 갑이 못합니다. 그리고 을 등기 무효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서 을은 얻은 이득이 없어요. 따라서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논인 이유로도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아까 법적으로 누가 청구한다 했죠? 법적으로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물권자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그렇죠. 실명부 특칙. 사조 사망에서 1항 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익 없죠?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을 수탁자 무효 0이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사조 사망 이 특칙에 의해서 정은 악이라도 100으로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은 거의 대부분 매도인이 병, 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멍청한 사람들이 갑을 병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이 멍청하게 갑을 병을 다르게 하더라도 제3자 정은 무조건 제3자죠? 갑을 병을 어떻게 다르게 하더라도 제3자 무조건 정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적극가담 이런 말 안 나오면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누가 매매했어요? 신탁자 갑. 돈 누가 줬죠? 갑. 모든 걸 갑이 다 했는데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겼다 해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어서 계약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목에 노란색 글씨가 계약이 써 있죠. 이건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즉 평일에 엑스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척을과 명의시사 약정을 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그리고 돈까지 다 을에게 보냅니다. 매수자금 다 제공했어요. 그래서 을이 돈 받았으니까 이제 수탁자 을이 병을 찾아가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도 을이 줍니다. 따라서 등기도 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약정 같은 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약정은 갑과 을은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아니죠?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등기가 유효인가? 자, 이때 매도인 병은 보통 선이겠죠. 즉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을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다시 매매일을 누가 했죠? 수탁자 을. 돈 누가 줘요? 을. 등기도 을 앞으로. 그러니까 병은 갑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따라서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을 선이라 가정하면 그럼 병은 잘못 없죠. 그럼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동이 유효가 됩니다. 그럼 병이 한 행동이 매매했죠? 매매 유효. 을 앞으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제 을이 소유자라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갑도 부동산 자체를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이 완전히 소유자입니다. 단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자기 돈으로 취득했나요? 갑 돈으로 취득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 자기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면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이 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시 내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명의신탁, 그 바로 이후에 매매대금, 매수대금. 그래서 매수자금이나 명의신탁은 유치권 X입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아무튼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해서 을이 정에게 팔 수 있죠? 그럼 제3자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이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죠?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겁니다.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탁자 을이 유효 100이잖아. 100. 이 100을 승계받으면 제3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100으로 취득한 거지. 저 사조 사망 특칙은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만약에 매도인 병이 악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악이 병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병이 한 행동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이 매매했잖아요. 매매도 무효. 병이 을에게 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단 그러더라도 제3자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이제 수탁자 을이 무효이더라도 이제 오른쪽에 끝에 있는 사조 사망 특칙, 사조 사망 그 특칙에서 무효 가지고 제3자 앞에 선익 없죠? 선악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 등기 무효 0, 0이더라도 이제 제3자 정은 0이 100으로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처럼 항상 시험 매도인이 병,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끔 멍청한 출제위원이 갑을 병을 바꾸기도 합니다. 바꾸더라도 제3자 정은 무조건 유효, 갑을 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이고 악이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자, 두 그림 보입니까? 다시 왼쪽 그림은 누가 매매해서요? 신탁자 갑, 이게 등기명의 신탁. 오른쪽 그림은 누가 매매했죠? 수탁자 을, 이게 계약명의 신탁.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 그림 구별 못하더라도 양쪽 다 제3자는 무조건 정이고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명의신탁을 통해서 경매받는다. 경매. 그럼 경매는 왼쪽 등기명의신탁, 오른쪽 계약명의신탁 어디하고 똑같을까요? 경매는 왼쪽 오른쪽 어디하고 똑같을까요? 오른쪽입니다. 왜냐면 자 매매를 경매로 바꿔봐요. 그 왼쪽 그림 매매를 경매로 바꾸면 갑이 경매받았어요. 갑이. 근데 법원이
갑이 아닌 을 앞으로 등기해줍니까? 그런 부분 없죠? 미쳤죠? 그래서 오른쪽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자 을이 매매했죠. 그럼 경매로 바꿔요. 그럼 을 앞으로 경매받으니까 법원이 을 앞으로 등기해준 거죠. 그래서 오른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계약 매매신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자, 경매에서는 매도인 병이 악이다. 병이 악이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죠. 관여할 수 없으니까 병이 악이라도 여기는 을은 무조건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거 딱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계약 매매 신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갑은 을에게 매각대금, 매수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추권 X 다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병이 악이라도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왜 그래요? 병이 악이라도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약매매 시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병소이네요.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 누가 매수했죠? 주옥 앞에 갑이죠? 그럼 신탁자 갑이 매수했으니까 이게 등기명의신탁. 다시 갑이 매수했죠?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매도인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다. 그럼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만 해서 이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약정 등기 다 모여죠?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을 등기 모여라. 병, 매도인 병이 소유이자 맞습니다. 니은, 갑은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갑은 명의딱 해지, 무효라 해지할 수 없죠?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아무튼 직접 못해요. 디귿,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니은, 디귿 둘 다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답니다. 리을, 병이 소유자죠. 기억에서 병이 소유자였죠. 그럼 리을, 병 소유자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자,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 그러니까 병이 소유잖아요. 이걸 누가 매수해줘? 주어가 바로 앞에 갑이죠. 그럼 신탁자가 매수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명의시탁입니다.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 병은 갑 부탁에 따라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해 주었다. 그럼 약정 등기 다 무효입니다. 자, 틀린 겁니까? 기억.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병을 대위해야 됩니다. 그럼 니은,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죠. 지금 여긴 갑과 병이죠. 그럼 갑과 병의 매매는 무효잖아요. 유효잖아요. 죄송합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는 유효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처럼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 못하죠. 디귿처럼 갑은 병을 대위해야 됩니다. 리을, 갑을 간의 명의세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그럼 정은 무조건 유효. 제일 끝에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정은 무조건 유효. 다시,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마쳤더라도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악이라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 나오지 않았죠? 그럼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2009년 9월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위험한데요, 여자친구. 조심해야 돼요. 여자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하였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병까지 나왔죠? 이건 100% 계약 명의신탁.
선이병으로부터 X부동산, 그러니까 병소유고 선입니다. 자, 매수, 누가 매수했죠? 수탁자 을. 그러니까 이게 100% 계약명의 신탁. 수탁자 을에게 계약을 다 맡겼죠. 매수해서 자신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하였다. 어우, 착하네요. 부동산은 남친에게 인도해줬어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기억. 갑과 을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러면 없죠. 그럼 약정은 무효. 단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매와 등기가 유효입니다. 잘 비교하세요. 그럼 니은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판단으로 X부동산은 을소유죠. 따라서 X부동산 등기 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디귿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판단 청구할 수 있지만 단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신 리을 병 소유자 아니죠. 병은 특별한 사재금란 을이 소유자라 을명의 등기 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음 을이 자의로 스스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하면 얼마나 착해요? 여친이 부동산도 넘겨주고 등기까지 넘겨주죠. 착합니다. 등기했다면 갑은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러니까 디귿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판단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매수자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면 미음처럼 을이 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넘길 수 있죠. 대물변제할 수 있죠. 그럼 갑은 등기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네요. 경매 1차에서 병소유 X금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사 약정을 맺고 2018년 을 명의로 즉 수탁자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 갑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는 계약 명의사하고 똑같다. 네, 차이점은 딱 하나. 소유자 병이 악이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수탁자 을은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다. 차이점 딱 하나고 나머지는 계약 명의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자, 기억. 갑은 을에 대해서 X금물은 을소유죠. 등기는 유효라 을소유. X금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금물은 을소유예요. X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수자금, 매각대금을 반환 청구한다 그랬죠. 디귿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사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죠. 수탁자 을은 X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만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리을 제일 끝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틀려요. 다시 리을 X건물을 조매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금 반환 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는 없다. 유치권 X.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민박은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보기 전날까지 민박을 자유롭게 항상 24시간 애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김하연의 시선 집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이 뭐냐고요? 자, 이게 사행시인데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어다. 이제 세 글자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어다. 센스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원숭이도 쉬운 민법 원시민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더 심화되고 더 밀도 있는 강의로서 시선 집중으로서 요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이나 인강에서 거의 문제풀이 위주라고 저도 문제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딱 그 요점 정리가 필요할 때라 제가 이제 앞으로 시선 집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계속
저의 컨텐츠를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